네, 안녕하세요. 민코는 윤준호입니다. 자, 5월 학평, 4월 학평이죠, 원래는. 네, 이게 치르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문제 자체가 조금씩 난이도들이 좀 있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다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중요한 건 6월이니까요. 바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바로 보시면은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일단은 민간 경제 순환을 나타낸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A는 이윤국대화니까 A는 기업이 될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B의 경우는 효용국대화니까 가계가 된다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실물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느냐가 될 것이니까 기업에서 일로 흘러 들어가니까 여기가 물이 될 것이겠고요. 요소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 이해할 수가 있겠죠. 네, 끝났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요. A는 가에서 공급자이다 라 그랬는데요. A는 기업이죠. 기업은 요소 시장에서 수요자가 될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2번 B는 가계죠. 소득세입니다. 법인세는 기업이 납부하는 세금이고요. 3번 노동토지자본은 요소입니다. 가에서 거래된다는 표현이 맞겠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이겠고요. 4번 카페 음료 판매 수입은 기업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카페 음료 판매 수입은 카페는 일단 기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업이 생산물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요 화폐의 흐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5번의 경우 가족 생일 선물로 구입한 꽃다발은 니은에 해당한다 그랬는데요. 가게가 생산물 시장에서 구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니은에 해당한다는 표현이 정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한 문제니까 이거 나와 볼게요. 그 다음에 네, 여기까지가 1번 문제였고요. 2번 문제 보시면 이거 되게 쉽죠, 여러분들. 자, 일단 A는 누가 얼만큼 자원을 채굴하고 에너지를 생산할지 정부의 명령에 따라 결정된다 그랬으니까 얘는 계획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B의 경우는 시장이 되겠죠, 거꾸로.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A에서는 시장 가격 기구, 이거는 B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2번 민간 경제 주체 간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된다. 이게 정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경제 체제의 특징이죠. 3번 B에서는 원칙적으로 생산수단 사적 소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라 그랬는데요. 생산수단 사적 소유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계획이 될 겁니다. 4번 경제적 유인 체계는 B에서 중시되고요. 5번 이윤 추구 동기의 경우는 뭐 B의 경우가 강조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가 조금 헷갈릴 수 있었을 텐데요. 여러분 잘 보시면 수요와 공급이라는 것이 만나는 점이 균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만나는 점이 없죠.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중간점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예를 보시면은요. 80과 70 사이에 75라는 수량이 있고요. 60과 90 사이에 75라는 수량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요놈의 절반이죠. 절반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알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 4.5라는 가격이 요놈의 5죠. 죄송합니다. 5가 될 것인데 4와 6이 절반이니까요. 네, 5라는 가격이 균형점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그림으로 나타낸다라고 친다면 이렇게 될 건데요.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균형 가격은 5만원 될 것이겠고요. 균형 수량은 75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기업번은 맞는 표현이 될 것이겠고요. 니은번 가격이 4만원일 때 여기죠. 가격이 4만원이라고 본다면 초과 수요가 발생하니까 가격 상승 압력이 일어난다 여러분들께서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3번 가격이 7만원일 때 여기죠. 네, 7만원이라 보시면요. 여러분들 여기가 되겠죠. 7만원이라 보시면 70과 60 사이에 65라는 수량이 존재할 것이겠고요. 90과 120 사이에 105라는 수량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그림으로 나타낸다라고 친다면 수요량 이 부분에 맞는 게 65가 될 것이겠고요. 여기서 만나는 것이 105가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40이다라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D급번도 맞는 표현이 될 것이겠고요. 1번 수요량이 20개씩 증가하면 이라 그랬거든요. 얘가 만약에 이렇게 증가하면 이라고 그랬는데 이때 이 가격이 얼마냐 물었죠. 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수요량을 20개씩 증가시키면 됩니다. 얘는 110이 되고요. 얘는 100이 되고요. 얘는 90이 되고요. 얘는 80이 되고요. 얘는 70이 된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딱 여기서 만나 떨어지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6만 원의 가격에 90개의 수량이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90개. 여기가 이제 90이 될 것이겠고, 여기는 얼마가 된다? 6이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5에서 6까지 1만큼 증가했다가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2만 원이 아니라 1만 원 될 겁니다. 네, 이 문제가 저는 봤을 때 좀 괜찮은 문제 같아요. 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3번 문제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문제 보시면은요, 되게 쉽죠. 이것도 뭐 이제 우리가 기업번 생산 요소의 선택 및 결합 방법, 인력을 쓸 것이냐, 기계를 쓸 것이냐, how to produce가 되겠죠. 네, 1번이 정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생산물 분배 방식이라는 것은 디귿이 될 겁니다. 네, 그렇죠. 분배 방식은 우리가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인지 문제가 될 것이니까 디귿이 될 것이겠고요.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는 니은이 되겠죠. 그렇죠? 생산하는 작물의 종류와 뭐 이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원의 희소성으로 된 경제 문제는 나타납니다. 둘 다 나타나고요. 전부 나타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5번의 경우는 경제 문제는 효율성보다 형평성을 중시한다 그랬는데, 기억, 니은, 디귿 모두 효율성을 중시하고요. 디귿번은 효율성 플러스 형평성이라고 제가 개념 강의 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5번의 경우, 자,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자, 정상제란 말이 나왔죠. X제 생산기술 향상은 공급의 증가율이 될 겁니다.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나의 요인이 아니라 다의 요인이다 될 것이니까 얘는 답란에 X라고 적었으니까 맞는 표현이 될 것이겠고요. 2번 소득 증가의 경우는 정상제의 경우는 수요 증가를 가져오죠. 네, 나가 될 겁니다. 맞는 표현이 될 것이겠고요. 동그라미라 그랬으니까 OK가 될 것이겠고요. 3번 생산 요소 가격 상승이라 그랬는데요. 얘는 공급 감소 요인이죠. 네, 그래서 가가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X가 맞는 표현이 될 것이겠고요. 마지막으로 4번 보완제 가격 하락은 우리가 대양 보험 거꾸로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보완제 가격 하락은 수요 증가 요인 될 겁니다. 라가 아니라 나의 요인 될 거예요. 여기까지 해주세요. 자, 그래서 X가 될 겁니다. 전부 다 맞았네요. 내가 4점이 될 것이겠고요. 네, 뭐 어려운 문제 없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자, 그 다음에 6번 이거는 뭐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앱을 배포하는 이유가 우리가 정보가 비대칭성이니까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7번 자, 외부 효과로 인해 시장 거래량은 사실적 거래량보다 많았다 라고 그랬으니까요. X제 시장부터 잠깐만 좀 그려보면은요, 이렇게 그려줄 것인데요. 생산 측면에 발생했다 그랬으니까 공급의 변동이 일어나겠죠. 자, 그러면 외부 효과로 인해 시장 거래량이 사회적 최적 거래량보다 많았다가 될 것이니까 여기를 시장이라고 본다면 여기가 사회가 될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사회적 최적 거래량보다 시장 거래량이 더 많았다가 될 것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상황이고, 이 상황이라는 것은 생산 측면에 있어가지고 어떤 효과다? 사회적 비용이 높으니까 외부 불경제 효과다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업번은 맞다가 될 것이겠고요. 니은번 가에는 세금을 부과해야 되겠죠. 시장은 이 사회를 올려주셔야 되니까 얘를 세금을 부과해서 올려준다가 될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YJ 시장도 한번 그려본다라고 친다면 이렇게 나오죠. 자, 소비 측면에서 발생했다 그랬으니까요. 보조금을 지급했다 그랬으니까 보조금 지급하기 전 단계를 이해하시면 되겠죠. 보조금은 외부 경제 효과에 지급하는 거잖아요. 여기가 시장이 될 것이겠고요. 여기가 사회라고 본다면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그러면은 시장의 사회까지 위로 올려준다라는 게 보조금 지급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외부 경제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니은 시행 전 디귿번입니다. Y제 소비의 사적 편익은 Y제 소비의 사적 편익, 시장 편익이죠. 사회적 편익보다 작다. 디귿번은 정확한 표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답이 기억 디귿이 될 것이겠고요. 리을번 환경오염 위반하는 비닐봉지는 외부 불경제 효과의 사례가 되겠죠. 얘는 외부 경제니까 틀렸다가 될 겁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시면은요.
A의 발생 요인이 나오는데 A는 수요균인 인플레이션이고요. B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되겠죠. 1번이 정답이네요. 순수출 증가가 들어갈 수 있다. 정확하죠? 네, 우리가 순수출이 증가하면 총수요가 증가할 것이니까 1번이 맞다가 될 것이겠고, 2번 나이는 수입 원자재 가격 하락에 들어갈 수 있다라 그랬는데 나의 경우는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이 되겠죠. 총 공급이 감소했으니까. 그렇죠? 3번 A를 억제하기 대책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줄 수 있다는 표현이 맞겠죠. 왜냐면 이렇게 상승했던 놈을 다시 리턴 시켜주셔야 되니까 기준금리를 인상시켜준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겠고, A를 억제하기 위해서 국공채를 매입이 아니라 매각을 해야겠죠. 매각을 해야지만 우리가 결론적으로 시중에는 통화량이 중앙은행의 주머니 흡수가 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매입 확대라는 표현이 틀렸다고 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 5번의 경우는 경기 불황기는 여기가 될 것이고요. 호황기는 여기가 된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경기 불황과 호황은 뭐를 판단한다? 실질 GDP로 판단한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증가했다라고 하면 호황, 얘는 불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시면은요. 자, 이 문제가 좀 저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계 효용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계 편익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서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어떻게 소비를 차근차근 해 나갈 것인가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일단은 문제에서 엽전 9개를 받았습니다. 자, 9개를 받았다라고 친다면 일단 여러분 잘 보시면은요. 육전이 얼마냐? 1,000원이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께서 엽전 한 개당 얼마씩의 편익을 얻게 되느냐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육볶음의 경우는 얼마가 될 것이냐면 2개에 1,800원이니까요. 엽전 한 개로 나눠주신다라고 친다면 한 개당 900의 편익을 얻게 된다가 될 것이겠고요. 잡채는 800이 되고요. 고등어 구이는 750이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이겠고요. 닭강정의 경우 3개를 줘야 되죠. 그랬을 때 3개를 준다라고 친다면 833 정도 대충 쓰시면 됩니다. 66이 되겠죠. 866 정도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새우튀김의 경우는 800을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삼겹살 구이는 733 정도를 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제가 쓴 게 뭐가 될 것이냐면 엽전 한 개당 얻을 수 있는 편익의 양이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우리가 한 개씩 순차적으로 소비를 했을 때 어떻게 하면은 내 편익이 극대화될 것인지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일단 생각해 보시면 엽전이 9개니까요. 가장 높은 픽은 육전이 되겠죠. 육전의 경우는 일단 여러분께서 알 수 있듯이 한 개를 소비했을 때 뭐가 될 것이다? 1,000원의 편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요. 계란말이와 제육볶음이 나오는데요. 제육볶음도 900원, 계란말이도 900원 될 것이니까 한 개당 엽전 한 개당 편익이 똑같다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계란말이도 900원 될 것이겠고요. 제육볶음의 경우도 900원 한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네, 이게 제일 높은 순서가 될 것이겠고요. 세 번째는 뭐가 되죠? 닭강정이 될 겁니다. 866원이니까요. 얘를 동그라서 주시면 돼요. 자, 일단 제가 몇 개를 썼죠? 여러분들 1개, 2개, 4개, 7개를 썼다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럼 남은 건 몇 개가 돼요? 2개가 될 것이겠거든요. 자, 그러면 2개를 바탕으로 더 소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엽전 2개는 3개짜리 소비 못하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2개짜리거나 1개짜리 2개 소비하시면 되는데 오이김치 두부조림은 800 플러스 700이니까 1500이 되겠죠. 얘는 1600이 되겠죠. 누가 높아요? 잡채가 높죠. 그러니까 잡채를 소비해 주시면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이렇게 소비하시면은요. 하나, 둘, 넷, 여섯, 9개가 딱 맞아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한계 효용이 높은 순서대로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답이 나온다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반찬의 경우는 총 몇 가지가 될 것이냐면 4가지가, 5가지가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볼 수 있는 것은 일단 1번부터 보시면은요. 1번부터 보시면 선택한 반찬에는 새우튀김이 포함된다가 나와 있는데요. 새우튀김 포함되지가 않죠.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엽전 2개짜리 반찬은 2개 선택한다는 말이 맞을 것이겠고요. 3번 오이김치는 애초에 선택하지 않으니까 품절이 되는 말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4번부터 포인트인데요. 자, 기억이 6개라면 총 3가지 반찬 선택한다고 했는데 거꾸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가 엽전이요 9개가 아니라 몇 개가 됐냐면 6개가 됐거든요. 물론 3개를 삭제해 주셔도 되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좀 집중해서 잘 보시면은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지금 문제에서 제가 6개를 소비했을 때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오이김치와 두부조림
혹은 잡채 중에서 뭘 선택할 것인지 선택하는 과정에서 잡채가 1600이고 오이김치 플러스 두부조림은 1500원 낼 것이니까 잡채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 잡채를 빼주신다라고 본다면 여러분들께서 그 다음 빼야 될 건 닭강정이 될 것이겠거든요. 그런데 닭강정을 빼주시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우리가 엽전이 총 6개가 되는데 엽전이 좀 남는다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니까 처음부터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일단 보시면 일단은 육전을 픽합니다. 육전이 제일 높으니까요. 한 개당 엽전 한 개당 편익이 제일 높으니까 육전을 택하게 될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육전을 택한 다음에 계란말이 또는 제육볶음을 택할 수가 있겠죠. 900으로 높으니까요.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께서 계란말이와 제육볶음을 선택한다가 될 것인데 잘 보세요. 자, 일단은 얘를 픽했으니까 얘는 삭제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남은 엽전의 개수는 5개가 될 것인데요. 5개에 대해서 계란말이를 선택했다라고 하신다면 900원만큼의 편익이 들어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제육볶음 선택하게 되시면 1800이 들어오는 2개가 들어갑니다. 만약에 제가 계란말이와 제육볶음을 선택했다라고 하신다면 남은 엽전이 몇 개죠? 2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잘 보세요. 계란말이 선택하고요. 제육볶음을 선택한다라고 친다면 일단 남는 엽전의 개수가 1개, 2개가 될 것이니까 2개가 남아요. 그쵸? 2개가 남으면 여러분들은 3개짜리 어차피 선택할 수가 없으니까 오이김치 두부조림이냐 잡채냐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잡채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 육전 이미 픽해 놓은 상태고요. 우리가 제육볶음, 계란말이, 잡채 이렇게 선택한다라고 친다면 우리가 편익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될 것이냐 이걸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제육볶음의 계란말이의 경우는 900이 될 것이고요. 제육볶음은 1800이 될 것이고요. 잡채의 경우는 얼마가 될 것이냐 1600이 될 겁니다. 얘를 계산하신다라고 친다면 얼마니 이게 2700에 4300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런 케이스가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잘 보세요.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발생하게 됐냐면 제가 잡채를 섞었잖아요. 얘는 800밖에 안 되죠. 근데 우리가 하나 지금 빈 게 뭐예요? 닭강정입니다. 닭강정은 866짜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계란말이와 잡채보다도 닭강정 하나를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이 말 이해돼요? 다시 한번. 계란말이와 제육볶음 엽전 3개죠? 계란말이와 제육볶음 선택하는 것보다 닭강정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일단은 지금 남는 게 몇 개냐면 닭강정의 경우는 얼마가 될 것이냐면 2600이 나오거든요. 케이스가 어떻게 나오게 될 것이냐면 일단 육전을 선택해요. 선택한다면 5개가 나오게 될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5개가 나온다라고 친다면 일단은 계란말이 선택할 것이냐 나오게 되는데 계란말이 선택하지 않고요. 바로 닭강정을 선택한다라고 친다면 그렇죠? 닭강정 선택한다라고 친다면 얼마가 되죠? 2600이 되죠. 그렇죠? 거기다가 남은 건 몇 개예요, 그러면? 일단 닭강정의 경우는 3개의 엽전이 되니까 우리가 남은 건 2개의 엽전이 되거든요. 그럼 2개의 엽전을 계란말이 오이김치를 선택할 것이냐 제육볶음 선택할 것이냐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계란말이 오이김치 1700이고 제육볶음 1800이니까 당연히 제육을 선택하는 게 맞을 겁니다. 1800이 될 거예요. 계산 4400이 나옵니다. 네, 애매하게 문제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닭강정을 섞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닭강정과 제육볶음과 육전 이 3가지를 선택한다 라는 표현이 정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답이 4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의 경우 기억이 6개, 니은이 2개라면 제육볶음 선택한다가 될 것인데요. 잘 보시면 여러분들 자, 기억이 6개라고 보시니까 똑같죠? 그렇죠? 근데 니은이 2개라 그랬으면요 여러분들 얘가 2개가 되거든요. 그냥 노멀라이즈 해보신다라고 하신다면 2600을 2로 나누시면 1300이 되고요. 얘는 1200이 되고요. 얘는 1100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게 된다라고 친다면 여러분들께서 잘 보시면 당연한 말이지만 얘네들보다 훨씬 높죠? 그럼 당연한 말이지만 엽전이 6개인데 저 니은이 2개로 바뀐다라고 친다면 닭강정, 새우튀김, 삼겹살구이 선택하는 것이 제일 유리하겠죠. 제일 큰 순서대로니까요. 육전도 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 셋이가 답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육볶음 선택하지가 않는다가 포인트가 될 겁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 10번 문제 보시면은요. 이 문제도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일단은 Z제가 X랑 Y의 생산에 투입이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 GDP를 측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세 가지가 있는데 부가가치의 총합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겠고요. 아니면은 얘를 우리가 최종재의 가치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Z제의 일부는 유일한 원료로 사용되고 국내 최종 소비재가 될 것이며, 일단은 Z제의 경우는 X제의 2개가 소비가 될 것이겠고 Y제의 경우는 1개가 들어간다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X제 10개를 만드는데 Z제는 2개씩 들어가니까 총 20개의 Z제가 들어갔을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Z제는 Y제 1개가 들어가니까, Y제 1개랑 Z제 1개가 들어가니까 총 20개의 Y제가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얘가 20개 들어가고 20개 중간재로 들어갔죠. 최종재로는 40개가 소비됐다는 소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1번의 경우는 40만 개가 될 거예요. 2번 Y제 생산 창출된 부가가치는 400만 달러이다. 자, 보세요. 자, Y제 생산으로 창출된 부가가치는요, 우리가 현재 20 곱하기 20 하시면은 400만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2번의 경우는요, 400만에다가 뭘 빼주셔야 되겠죠? 당연한 말이지만 중간재를 빼주셔야 되겠죠. 부가가치니까요. 그렇죠? 그럼 중간재는 몇 개가 들어갔어요? 총 20개가 들어가 Z제가. 근데 20개가 얼마예요? 4만 원이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320만 달러가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3번의 경우는요, 명목 GDP를 물어봤는데요. 얘는 푸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최종재로 푸는 방법이 있을 것이겠고요. 저는 이걸 추천드려요. 일단은 여기서는요. 아니면은 부가가치로 푸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해석을 좀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70개 중에서 10개가 들어가니까 여기서 생산량이 X가 10개가 나오니까요. 여기서는 20개가 들어갈 것이겠고요. 여기서는 몇 개가 들어갈 것이냐면 15개가 들어갈 겁니다. 남는 건 35개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최종재의 가치부터 따져보신다라고 하신다면 얘가 최종재죠. 그렇죠? 얘도 최종재죠. 그 다음에 얘가 최종재죠. 35 곱하기 6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최종재로 푼다라고 치면은 10 곱하기 12, 15 곱하기 20, 35 곱하기 6. 네,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얘를 계산하시면은 얘는 120 나오고요. 300 나오고요. 얘는 얼마냐? 210이 나옵니다. 계산하시면 420 플러스 210이니까 630이 나오겠죠. 네, 최종재로 풀 방법이고요.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얘를요, 부가가치로 푼다라고 치면은 일단 X제의 부가가치랑 Y제랑 Z제의 부가가치 따져주시면 되겠죠. X제의 부가가치는 얼마가 나올 거예요? 일단은 10 곱하기 12를 생산했는데 여기서 중간재가 얼마가 들어갔죠? 20개가 들어갔죠. Z제 6만원만큼 20 곱하기 6이 될 것이고요. 까지 이해되세요? 그 다음 Y제의 경우는 총 15 곱하기 20이 될 것인데 여기서 15만큼 들어갔죠? 6만큼. 따라오세요. 그 다음에 Z제의 경우는 중간재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부가가치가 70 곱하기 6이 들어갔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중간재로 투입됐다 하더라도 Z제의 부가가치는 70 곱하기 6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계산하시면은 일단은 얘는 얼마가 되냐면 120 곱하기 120이 될 것이니까 얘는 제로가 될 것이겠고요. 그렇죠? 맞나요? 네, 그 다음에 맞죠? 그 다음에 Y제의 경우는 115 곱하기 20이 되고 15 곱하기 60이 되니까 15 곱하기 14가 나와서 답이 나오게 될 것이겠고요. 그다음 70 곱하기 6이 나오게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셋을 더하신다라고 친다면, 그렇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까지 이해되세요? 제가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 문제가 좀 어렵긴 한데 잘 보시면은요, 일단은 X제가 투입이 되는데요, Z제는 X제랑 2개가 들어가니까, 그렇죠? X제 1개당 Z제가 2개가 들어가죠. 그렇죠? 문제가 좀 약간 제가 봤을 때 구성이 잘못된 것 같네요. 왜냐면 숫자를 제대로 냈어야 되는데 어쨌든 문제의 출제에도 최종제로 풀어라가 될 것인데, 까지 이해되세요? 그런데 지금 X제의 경우에 부가가치가 제로가 나와버리네요. 네, 문제를 잘못 냈네요. 네,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20에다가 120 빼시면 제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300에다가 90을 빼시면 210이 나오고요. 420이 나오고 제로가 나오네요. 네, 이게 나온다가 될 겁니다. 똑같다가 되겠죠. 까지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순간 당황했는데 얘가 지금
사실 0이 나오면 좀 문제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명목 GDP를 구하라라고 친다면 기준연도 가격이 아니라 당연도 가격 계산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얘를 이렇게 계산하신다가 포인트가 됩니다. 네, 일단 문제가 좀 이상하네요. 네, 어쨌든 근데 3번의 경우는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4번. 자, 4번부터가 중요한데요. 4번은 일단 여러분께서 알 수 있는 것은 얘는 일단은 우리가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경제 규모는 실질 GDP로 판단한다는 거, 실질 GDP는 생산량으로 판단하는 것만 이해하신다라고 친다면 일단은 생산량이 똑같죠. X제의 경우. Y제의 경우는 줄었죠. Z제의 경우도 줄었죠. 네, 그래서 경제 규모는 2022년 대비 2023년에 줄었다가 한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전년 대비 2024년 물가 상승률 10%가 낮다가 되는데요. 물가 상승률은 가격을 보시면 되겠죠. 근데 가격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가 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가 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0%가 될 것이니까 가중 평균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물가 상승률은 우리가 훨씬 높게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2024년 물가 상승률 10%가 낮다라고 나와 있는데 높다가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이겠고요. 왜냐면 우리가 가격 자체가 물론 변동가 헷갈리시면은요 계산해 보시면 돼요. 물가 상승률을 뭐로 판단한다? GDP 디플레이터로 판단한다. 이렇게만 이해하신다라고 친다면 여러분들께서 일단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X제의 경우는 현재 명목 GDP가 실질 GDP 구하시면 되겠죠. Y, Z제 구하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구하셔도 되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은 가중평균의 논리상 생산량이 지금 현재 어디에 확 들어갔어요? Z제 확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Z제 확 들어갔는데 6%, 4에서 6으로 50%가 올랐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4에서 6으로 50%가 올라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올라간 금액이 훨씬 크다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가중평균을 때려도 10%보다는 높게 나온다가 포인트가 되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산해도 되는데요. 계산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이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7번부터 좀 스피디하게 풀어볼게요. 자, 일단 보시면은 자, 일단 지금 가격 규제 정책인데 5만 달러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기업번 2만 개의 초과 공급 발생하고요. 시장 거래량은 여기서 1로 감소합니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디귿번 생산자의 경우는 열로 바뀌죠. 어디서? 여기서요. 요만큼과 요만큼 차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만 5천 달러 증가한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겠고요. 총 잉여는 요 면적만큼 감소해요. 네, 1만 달러가 될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얘는요 월급은 명의사는 근로가 되겠죠. 비경상이 될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대출이자 세금 요 두 가지가 비소비가 될 겁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사업소득은 100만 원이다가 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께 사업소득은 없죠. 재산소득도 없죠. 근로소득은 450이고요. 소비지출은 120에다가 20을 더한 140이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겁니다. 정답은 1번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13번 문제가 좀 질문이 나왔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말 자체를 보고 이거 전액 매몰 비용이다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선택을 하기 전에 그렇죠? 우리가 아직 돈을 지출하지 않았을 때 그렇죠? 그때 지출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명시적 비용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출을 했어요. 그렇죠? 지출을 했는데 그 후에 판단을 할 때 우리가 환불이 불가능하다 이딴 식으로 나오면은요 그건 매몰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매몰 비용이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기서 빼시면 3,000원 나오고요. 이게 회계학적 이익이 되겠죠? 2,000원 나오죠? 이게 될 겁니다. 1번 명시적 비용은 5,000원이 될 것이겠고요. 2번 암묵적 비용은 2,000원. 일단은 B에 선택했던 암묵적 비용은 일단 여기 나와 있는 회계학적 이익 3,000원과 10,000원이 되겠죠. 그렇죠? 이해되세요? 네, 그 다음에 B 선택했다는 암묵적 비용을 구하라 그랬는데요. 일단 3,000원이 될 것이겠고요. 기회비용은 13,000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A 선택했다는 기회비용은 얼마가 되죠? 7,000원 되고요. B 선택은 13,000원이 됩니다. 까지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4번 왜냐면
A 선택했다는 기회비용은 A의 무엇이 될 것이니까 명시적 비용 플러스 암묵적 비용이 될 것이니까 7,000원 되고요. 얘는 13,000원 나가 포인트가 되겠죠. 이거 알 거라 보이고요. 4번은 없고요. 5번의 경우는 30% 할인되면이라 했으니까 얘는 3,500원이 되고요. 얘는 7,000원이 되니까 이익이 얘는 5,000원이 되고요. 얘는 4,500원 나오죠. 이쪽이 더 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논리가 뭐라 그랬죠? 순편익의 양수가 나오는 값은 1등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나머지 다 음수라 그랬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1등이 요놈이 될 것이고 2등이 요놈이 될 것이니까 얘가 음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까지 이해되세요? 네, 익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4번 문제는요. 환율 문제인데요. 쉬워요. 일단 보시면 10분의 10, 10, 12, 12,000, 14,000원 나오니까요. 환율을 구하신다라고 쓴다면 T기에 $1 환율을 구하고 N달러 환율을 구하면 되겠죠. T 플러스 1기에 자, 일단은 $1 환율부터 구해보시면은요. 일단은 10분의 12,000이 나오고요. T 플러스 1기 경우는 12분의 14,000이 나옵니다. 자, 일본의 엔화의 경우는요. 10분의 1100이 나오고요. 얘는 12분의 1400이 나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알 수 있는 것은 20% 증가했는데 20% 작게 증가했죠. 이게 더 크다가 될 것이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이게 더 크다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1 환율은 하락했고요. N달러 환율은 상승했다라 볼 수가 있겠죠. 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럼 1번. 자, 원화의 가치 하락하였다고 했는데 T기 대비 T 플러스 1기에 달러와 대비 원화의 가치는 달러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말이 맞겠죠. 원화의 가치 상승했고요. 2번, 일본의 대미 수출 증가는 T기 대비 T 플러스 1기 N달러 환율의 변동 요인이다 라고 그랬는데요. 자, 보시면 대미 수출 증가는요. 우리가 외화의 공급을 증가시키죠. 그래서 우리가 환율이 하락할 겁니다. 근데 환율 상승했으니까 틀렸다가 될 것이겠고요. 3번 미국 여행 증가는 T기 대비 T 플러스 1기에 $1 환율 변동 요인이라고 했는데 미국 여행 증가 수요 증가죠. 환율 상승할 겁니다. 하락했으니까 틀렸다가 될 겁니다. 4번이 정답이죠. 왜냐면 N달러 환율 변동은 달러의 가치가 상승했고 엔화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달러로 봤을 때 오히려 더 외채 상환 부담 감소이 될 것이겠고요. 맞아. 5번의 경우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일단 N달러 환율 및 $1 환율의 변동은 미국 시장에서 일본산 수출품 경쟁하는 한국산 수출품 가격 중에 상승 요인이 아니라 하락 요인이 되겠죠. 왜냐면 원화의 가치가 상승했으니까 달러로 봤을 때 원화 제품이 비싸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락했다가 되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15번 문제 보시면은요. 자, 일단은 상품 수재 서비스 수재 나오는데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갑국의 지급액과 을국의 지급액을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갑국의 경우는 일단은 100과 100을 지급했습니다. 근데 을국은 120과 90을 지급했으니까요. 결론적으로 갑국의 상품 수지는 200에다가 210이 나올 건데 상품 수지의 경우는 10만큼 흑자라는 표현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까지 이해되세요? 왜냐면 갑국의 경우는 200만큼을 지급했는데 수취한 금액이 얼마니까요? 210이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90과 110이니까 20이 될 것이겠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얘를 다 더하시면 5가 나오니까요. 갑국의 상품 수지는 양이다, 흑자다가 될 겁니다. 1번은 틀렸고요. 2번 경상 수지는 흑자니까 물가 상승률이 될 것이겠고요. 3번 상품 거래액은 을국이 가장 많다라 했는데 상품 거래액은 상품 수지를 보시면 되겠죠. 지급액이 나와 있으니까요. 갑국은 일단은 100, 120, 90 이걸 전부 다 거래한 거죠. 그래서 갑의 경우는 얼마가 나오냐면 100, 120, 190 다 더하시면 얼마니? 410이 나오고요. 을의 경우는 갑을 간의 지급액 보시면 되겠죠. 100과 120이니까 220 나오고요. 병의 경우는 100과 90을 더하시면 190이 나올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주식 거래액은 알 수 없죠. 네, 이건 금융계정이죠. 맞아. 5번 서비스 수지죠. 서비스 수지의 경우는 을국이 적자라 그랬는데요. 을국은 현재 70만큼을 받았고 40만큼을 받았고 70만큼을 줬으니까 30만큼 적자가 될 것이겠고요. 병국은 40만큼 줬고 50만큼 받았으니까 10만큼 흑자가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5번이 정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보시면요. 되게 쉬워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일단은 A는 정기가 되겠죠. 왜냐면은 지금 C는 이자 수익 기대할 수 없다라 그랬으니까 C가 주식이 될 것이고요. 그렇죠? 예금자 보호제도를 받는 금융상품은 A, B이며 라 그랬으니까 얘네 둘이 예금이 되겠죠. 그렇죠? B는 A와 달리 입출금이 자유롭다 그랬으니까 A가 정기가 되고 얘가 요구불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D의 경우는 채권이 되겠죠. 네, 그래서 1번 B는 C에 비해 안정성이 낮은 금융상품이다 그랬는데 안정성은 C가 제일 낮죠. 2번 D와 달리 A는 만기가 있죠. 그렇죠? A는 정기니까 만기가 있을 것이겠고요. D도 만기가 있죠. 그 다음 3번 예금 상품의 비율은 4만이 제일 낮겠죠. 예금 상품의 비율은 얘를 계산하시면 되니까요. 그렇죠? 4번 배당 수익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의 비율은 4만이 높다 그랬는데 배당 수익의 경우는 주식이 되겠죠. 주식의 경우는 4만이 제일 높죠. 네, 4번 정답이고요. 자,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주식과 채권입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3안의 경우는 55가 되고 4안의 경우는 45가 된다는 것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자, 17번 문제도요. 여러분들 문제에서 GDP 디플레이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액수가 나왔으니까 바로 뭐 하면 된다? 각각의 숫자를 구해보시면 돼요. 일단 제가요 100분의 100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20년도 기준연도니까요. 실G분의 0G를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 2021년도의 경우는 5가 될 것이니까 잘 보세요. 자, 일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넘어갔을 때 현재 GDP 디플레이터가 106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명목 GDP는 5% 증가했으니까 105가 될 것이고요. 얘는 6% 증가했으니까 111.xx가 될 것이고요. 얘는 117.xx가 되겠죠. 까지 되세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요 106이라는 숫자가 나오려면 얘는 99 정도가 돼야 될 것이고요. 그렇죠? 100이라는 숫자가 나오려면 정확하게 111.xx가 나와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 106이 나온다 그랬는데 여러분 얘는 어떻게 볼 수가 있을 것이냐면 명목 GDP 증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GDP 디플레이터가 똑같이 6%가 증가했습니다. 자, 그러면 명목 GDP도 6% 증가하고 GDP 디플레이터도 6% 증가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얘도 111.xx가 될 것인데 요 값과 요 값은 정확하게 동일하다는 걸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까지 되세요? 왜냐면 여러분 당연한 말이지만 얘가요 6% 증가했으면은요 우리가 그 공식이 있잖아요. 로 공식. 그래서 GDP 디플레이터의 증가율과 얘 증가율 계산하신다라고 하신다면 얘가 더 똑같다가 되겠죠. 왜냐면 얘가 지금 무슨 말이냐면 명G 증가율은 경제 성장률 더하기 물가 상승률이잖아요. 근데 명목 GDP 증가율 6%라면서요. 물가는 6%라면서요. 얘 0%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도 같다가 될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번 명목 GDP는 누가 제일 크냐가 될 것인데 2021년도의 경우는 감증인데 똑같은 비율로 감증했기 때문에 증가율의 비대칭성에 의해서 2021년의 경우가 더 작을 겁니다. 2번 경제 성장률은 양의 값이라고 했는데요. 2022년도의 경제 성장률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니까 양의 2021년이군요. 100에서 99.x에서 내려가니까 감소할 겁니다. 음의 값이 될 것이고요. 3번 2020년대 명목 GDP는 실질 GDP가 크다 그랬는데 같다가 되겠죠. 100이니까요. 그렇죠. 똑같다가 되겠죠. 이렇게. 4번 경제 성장률은 2023년, 2020년 낮다라 그랬는데요. 경제 성장률은 2023년이 2022년보다 낮다가 될 것인데 보시면은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증가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근데 얘는 증가하지 않았죠. 0%죠. 그러니까 2022년도가 높다가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5번 실질 GDP는 2023년이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 자, 18번 문제 보시면은요. 얘도 되게 쉬운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일단 X라고 둬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15세 이상 인구를 X라고 두면은요. T년의 경우와 T 플러스 1년의 경우가 있을 건데, 우리가 20% 증가했다가 될 것이니까 1.2X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15세 이상 인구는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가 나뉘는데요. 일단 비경제활동 인구의 비율이 나와 있으니까 얘는 0.2X가 될 것이겠고, 얘는 1.2에 25%가 될 것이니까 0.3X가 되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제활동 인구의 경우는 0.8
0.8x가 될 것이고요. 여기가 0.8x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t 플러스 1년의 경우는 0.9x가 될 겁니다. 그런데 실과 취로 나눠주셔야 되잖아요. 실과 취로 나눈다라고 쳤는데 일단은 얘는 취가 되고 얘는 실을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실업자 수는 전년에 비해 800명 증가하였고 취업자 수는 200명 증가하였다. 이딴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일단은 0.8x에서 0.9x로 갔을 때 1000이 증가했단 말이 되거든요. 0.1x가 1000이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x가 많이 나옵니다. 까지 되세요? x가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될 것이냐면 만이 되고요. 얘는 12,000이 되고요. 얘는 2,000이 되고요. 얘는 3,600이 됩니다.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라고 치면 3,600이 맞나요? 잠깐만, 0.3 12,000 곱하기 3,600 맞죠? 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구하신다라고 친다면, 그렇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12,000에 대해서 자, 우리가 얘를 계산하시면 되는데 8,000이라는 숫자가 나오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현재 실업률이 나와 있잖아요. 20%라고. 그래서 얘가 20%가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 잘 보시면은 T 플러스 1년의 실업률은 0.9분의 20%가 될 것이 0.18x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1.8이 될 거, 1,800이 될 것이겠고요. 따라오세요. 0.9를 9,000이라 볼 수 있잖아요. 9,000의 20%니까 1,800이 될 것이겠고요. 실업자가. 그냥 9,000 중에 1,800을 빼시면 얼마가 나올 것이냐면 7,200이 나올 겁니다. 근데 800이 증가했으니까 얘는 1,000이 될 것이겠고요. 얘는 200이 증가했으니까 7,000이 되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얘를 계산하시면 아예 3,600이 되겠네요. 왜냐면 x가 많이니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x가 많이니까 3,000이 될 것이고요. 까지 되세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x가 많이니까 여기 3,000이 된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은요. 자, 15 세상 인구는 t 플러스 1년은 t년보다 1000명 많다라는데 2000명 많다가 될 것이고 2번의 경우 비경제활동 인구는 1000명 많다가 되는데 1000명 많다가 맞죠? 네, 2번은 맞고요. 디귿번 기억은 12.5이다. 자, 실업률이 얼마냐 될 것인데 8,000분의 1000이니까 우리가 8분의 1이죠. 12.5 된다는 게 맞을 것이고요. 맞아요. 리을번 t 플러스 1년의 고용률은 80%다 그랬는데 t 플러스 1년의 고용률은 12,000분의 7,200이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12,000분의 7,200이니까 60%가 되겠죠. 네,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19번 문제 보시면은요. 이 문제는 생산 가능 곡선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좌표를 2개 찍어서 이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은 40,50이 찍혀있죠. 그 다음에 60,25가 찍혀있죠. 갑의 경우입니다. 이로 연결이 될 거예요. 을의 경우도 보시면은 60,40이 찍혀있죠. 그 다음에 얘가 얼마니? 30,80이 찍혀있죠.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계산하시면은 위에 거는요, 여러분 잘 보시면 20분의 25잖아요. 기울기가 얼마죠? 4분의 5 나올 겁니다. 20분의 25, 그렇죠? 4분의 5 나올 것이겠고요. 얘는 30분의 40이니까 3분의 4가 나와요. 까지 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 좌표만 구하시면 되잖아요. 얼마죠? 25니까 5니까 40이면은 20이 돼서 80이 될 것이겠고요. 따라오세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40에서 40, 50이니까 얘는 100이 될 겁니다. 네, 80분의 100이 될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3분의 4니까 30분의 40이니까 얘는 120 될 것이겠고요. 30이니까 90이 되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번 YG 최대 생산량은 각국 이름은 1.2배라 했는데 YG 생산량은 을국이 1.2배죠. 그렇죠. 2번 갑국과 을국이 모두 절대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90과 120이니까 바깥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노동량이 동일하다 그랬으니까. 3번 YG 한경산의 기회비용 을국이 각보다 작다라는 했는데 이게 정답이죠. 왜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기울기가 누가 더 가파르죠? 얘랑 얘 중에서 얘가 더 가파르죠.
그러니까 X제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 얘가 더 크죠. Y제는 얘가 더 클 겁니다. 같이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을국이 작다는 말이 맞을 것이고요. 4번. 그 다음에 교육 후 을국의 Y제를 표시한 X장기 소비의 기회비용 커진다라고 했는데요. 잘 보시면은 을국의 Y제를 표시한 X장기 소비의 기회비용은 을국의 경우는 현재 어디에 비교가 있죠? 현재 을국의 경우는 Y제에 비교가 있잖아요. Y제에서 완만해지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X장기 소비의 기회비용은 오히려 감소한다가 될 겁니다. Y장기 소비의 기회비용이 증가하겠죠. Y제 비교가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교환비율이 4분의 7이라면 이 범위 내에 있느냐가 될 것인데 범위 내에 없죠. 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일단 소비량이 140개, 수입량이 120개가 나오는데 이가 T이고요. T 플러스 1기에 60에 수입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X제 소비량이 140개가 되니까요. 여기서 140개가 될 것이겠고요. 수입량이 120개니까 여기는 20이 되겠죠. 근데 얘를 절반으로 줄였답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절반이 되니까 90이 되겠죠. 직선이니까요. 대칭이고 110이 되고 50이 될 겁니다. 네,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는 T 플러스 1기가 될 것이고 T 플러스 2기가 될 겁니다. 1번 가는 20달러이다. 가는 몇 달러에? 30달러가 되겠죠. 2번 T기의 국내 생산량은 80개, T 플러스 1기는 20개니까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T 플러스 1기 국내 소비량은 T 플러스 2기보다 30개 적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많다가 되겠죠. T 플러스 1기 국내 소비량은 140개, T 플러스 2기는 110개가 됩니다. 4번 관세 수입은 어디가 되겠죠? 여기가 되겠죠. 네, 1800달러가 될 것이겠고요. 마지막으로 5번 판매 수입은 T 플러스 2기 여기가 될 겁니다. 여기서 여기로 증가하겠죠. 4500이 될 겁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